인내, 인성, 어디지? 며느리감 시험, 인성 덕목, 인내. 아빠 파죽부터 아니야? 번호가 이게 먼저더라고. 아 그래? 인성 열기. 처녀, 사람 말로 어떻게 석 달을 넘길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걱정이군. 걱정 마세요. 석 달 동안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인성사전.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문전성시. 문문, 앞전, 이룰성, 저자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을 이루는 말이에요.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김진사에게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사의 아들은 상투를 틀 나이가 되어도 도통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한 번은 아들이 도라지 한 뿌리를 사들고 와서 불로장생 산삼을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한 냥도 안 되는 도라지를 100냥이나 줬다니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뿐인 자식이 거지가 되겠구나. 아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던 김진사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구한다는 방을 써붙이는 것이었지요. 며느리감 구함. 쌀 한 말로 석 달을 살아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오. 김진사. 김진사가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며느리감 시험 얘기뿐이었지요. 그날부터 김진사 집 앞에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처녀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여기가 김진사 댁인가요? 며느리를 구한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은 쌀 한 마리면 넉 달도 살아요. 이 쌀로 석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네.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살집 통통한 부잣집 딸이 첫 번째로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김진사는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이것쯤이야.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식은 죽 먹기지. 부잣집 딸은 작은 보자기들을 꺼내더니 쌀을 한 숟갈씩 나눠 담았어요. 그러고는 하루에 보자기 하나에 있는 쌀로 밥을 지으라고 했지요. 하지만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루를 먹겠어요? 결국 부잣집 처녀는 사흘도 못 가서 아이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소 하더니 다음날 아침 주랭랑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젓가락처럼 깡마른 처녀가 며느리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처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작정 버텼어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처녀와 몸종 부부는 온종일 쌀 한 톨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지요. 결국 두 번째 처녀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엎혀서 돌아가야 했지요. 세 번째 처녀는 얼굴 고운 처녀였는데 하는 짓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굶으면 얼굴이 상한다며 밥을 혼자 다 먹고 피부를 곱게 한다며 귀한 쌀을 빻아 얼굴에 발랐지요. 그 희한한 처녀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화가 난 몸종 부부에게 쫓겨나고 말았지요. 우르르 몰려왔던 처녀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만 남았어요. 농부의 딸은 김진사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했어요.
저같이 가난한 처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렴 시험만 통과한다면야 며느리로 삼겠네. 하면서 처녀에게도 쌀 한 말과 몸종 두부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쌀 한 말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처녀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엿새도 못 넘겨요. 몸종 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밥을 지어 몸종 부부와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처녀는 나무를 캐다 팔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몸종 부부도 열심히 처녀를 도왔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창고를 둘러본 김진사는 쌀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호호,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녀는 당당히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나저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똑똑한 색시를 만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김진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나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도라지. 산속이나 들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봄이나 가을에 통통한 뿌리를 뽑아 나물로 먹어요. 날 것을 갈아 즙으로 먹기도 해요. 도라지는 기침을 낫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여요. 방. 어떤 일이나 소식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나란 일부터 마을의 소식 등을 방으로 써서 알렸어요. 시험. 재능이나 능력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 드러난 시험의 목표는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도 감추어져 있어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며느리감 시험에 담긴 며느리 이야기. 옛날에 한 집안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며 집안일을 가르쳤지요. 옛날 며느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책임감과 지혜를 배워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옛날 며느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옛날 고려시대에는 혼례를 치르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 시어른들의 며느리가 되어 살았지요. 죽어서도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옛날 며느리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아요. 불씨 돌보기. 옛날에는 지금처럼 석유나 가스가 없었고 성냥이나 라이터처럼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불씨로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며느리가 주로 맡았어요. 의용면에서는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가 목숨을 끊어 며느리 혼불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니 불씨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요? 며느리 솜씨, 아니 음식 솜씨.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 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행사도 많았어요. 게다가 끼니마다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 것도 큰일이었지요. 그런 일들을 모두 며느리가 도맡아 해야 했으니 당연히 좋은 음식 솜씨는 며느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조건이었지요. 대를 잇기.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큰 일은 집안의 자손을 번창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혼례식 날 대추와 밤을 올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기원을 담았지요. 특히 조선시대처럼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시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종종 벌어졌어요. 곡간 열쇠. 며느리라고 해서 늘 일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맡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곡간 열쇠를 물려주었어요. 곡간은 집안의 식량과 살림에 필요한 재물을 넣어두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곡간 열쇠를 물려받은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주도해 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곡간 열쇠를 받아 흥청망청 쓴다면 큰일이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의 부자들이 며느리감을 신중하게 고른 거예요. 착하디 착한 효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옛날에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 대하듯 정성껏 모신 며느리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효부라 부르며 비석을 세워주고 칭찬했지요. 며느리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 이야기와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식을 호랑이에게 내주었던 효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꽃며느리 밥풀. 꽃며느리 밥풀은 며느리가 입에 밥풀을 물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꽃에는 호된 시집살이로 힘들어했던 며느리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 옛적 가난한 살림이지만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착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성질이 고약하여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밥을 짓다가 쌀이 익었는지 보려고 밥 한 토를 입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감히 어른이 먹을 음식에 먼저 손을 대다니 당장 나가거라 하며 불같이 화를 내고는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쫓겨난 며느리는 추운 겨울 길을 가다 그만 얼어 죽고 말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꽃며느리 밥풀이 피어났다고 해요. 효부 이야기. 옛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외아들을 등에 업고 시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시아버지가 집채만한 호랑이에게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호랑이야, 내 아이를 줄 테니 아버지를 살려다오 하며 사정했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아버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하며 울먹였어요.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결국 착한 며느리의 행동에 감동한 호랑이는 아들을 내려놓고 홀연히 사라졌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어떻게 석 달을 살까요? 만약에 나에게 쌀 한 말과 하인 둘을 내어주며 석 달을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거나 배를 고르며 미련하게 버티는 방법 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텃밭도 있고 마을에 나가면 일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할 사람이 셋이나 되니 함께 일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방향에서만 해결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며느리감 시험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지요. 여러분이 며느리감 시험을 치르는 주인공이 되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톡톡 꺼내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종갓집 맏며느리감이다.
옛날에는 맏며느리가 제사나 가족 행사를 치르고 많은 가족과 하인들까지 거두어야 했어. 당연히 솜씨도 있고 마음씨도 넓고 고와야 했지.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한 여자에게 종갓집 맏며느리감이네라고 하면 최고의 칭찬이었어. 알쏭달쏭 논술 산맥 우리말 사전 만들기. 김진사는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한 달을 살라는 시험 문제를 내었어요. 먼저 쌀 한 말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양을 나타내거나 세는 데 쓰이는 우리말을 알아보세요. 타래와 쌈. 실을 한데 감아 묶어놓은 덩어리를 타래라 하고 바늘 24개를 한 쌈이라고 해요. 돼. 곡식이나 가루를 담는 사각형 모양의 되로 10되가 되는 양을 한 마리라고 해요. 접. 채소나 과일 등을 묶어 세는 단위예요. 오이나 무, 마늘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해요. 두름. 조기, 청어 따위의 생선을 10마리씩 두 줄로 묶은 것을 한 두름이라고 해요. 꾸러미. 달걀 10개를 꾸리어 싼 것을 한 꾸러미라고 해요. 나무를 구르라 하고 신발을 켤레, 옷을 벌, 자동차를 대라는 단위로 헤아리지요. 이렇게 음식이나 생활용품에 우리말로 된 단위를 붙여 헤아렸어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알맞게 활용해 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완두콩 공주. 며느리감 시험과 명작동화 완두콩 공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이야기예요. 다음 완두콩 공주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왕비는 왕자를 진짜 공주와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왕비는 이웃나라 공주들을 초대했어요. 왕비는 완두콩 하나를 놓은 침대에서 공주들을 자게 했어요. 이웃나라 공주들은 침대에 완두콩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한 공주가 궁전을 찾아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어요. 왕비는 공주를 완두콩 한 알이 있는 침대에서 자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공주는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잤다고 말했어요. 왕비는 진짜 공주와 왕자를 결혼시켰어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속 가치 사전, 협동.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해요. 혼자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던 짐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으면 번쩍 들리는 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에요. 협동은 일을 반으로 줄여주고 행복을 배로 늘려주는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인성 덕목, 이해. 인성 열기. 오늘 저녁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운단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팥죽 좀 주세요. 어린 할머니의 사정을 이해했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래서 울고 계셨군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인성사전.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집소 성대. 모을 집, 작을 소, 이룰 성, 큰 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도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산골 마을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 내려오더니 할머니에게 밭메기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내가 이기면 할멈을 잡아먹고 할멈이 이기면 그만이고. 호랑이가 커다란 발로 쓱 훑으니 밭 한 떼기가 뚝딱 메어졌어요.
할머니는 달랑 작은 호미 하나로 도통 당인을 재간이 없었지요. 내가 이겼으니 잡아먹겠다. 호랑이는 입을 떡 벌리며 덤벼들었어요. 아이고 호랑이야, 내가 이 밭 매느라 갖은 고생을 했으니 이 밭 다 키워 동지 팥죽이나 쑤어 먹거든 잡아먹어라.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배고픈데 지금 잡아먹을까? 아니야, 참았다가 할멈도 먹고 팥죽도 먹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겨울에 다시 오기로 했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동짓날 아침이 되었어요. 소복소복 눈 덮인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맛있는 팥죽을 팔팔 쑤었어요. 그때 알밤 한 톨이 부엌으로 떼구르르 굴러 들어왔어요. 할멈, 왜 그리 울고 있어? 오늘 저녁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온단다. 할멈, 내가 도와줄 테니 만난 팥죽이나 한 그릇 주오. 알밤은 팥죽 한 그릇을 호로록 맛있게 먹더니 아궁이 속으로 폴짝 뛰어들어갔어요. 알밤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또다시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때 자라 한 마리가 아기작 기어왔어요. 할멈, 왜 그리 울고 있어? 오늘 저녁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운단다. 내가 도와줄 테니 만난 팥죽이나 한 그릇 주오. 자라는 팥죽 한 그릇을 후루룩 먹더니 물 항아리 속으로 폴짝 뛰어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다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쇠똥 한 덩이가 철버덕 미끄러져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쇠똥도 팥죽 한 그릇을 후루룩 먹더니 부엌 바닥에 넙적 엎드려졌지요. 그 다음에는 송곳이, 그 다음에는 멍석이, 그 다음에는 지게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팥죽 먹은 송곳은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서고 팥죽 먹은 멍석은 앞마당에 벌러덩 눕고 팥죽 먹은 지게는 대문 앞에 비스듬히 섰어요.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부지깽이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팥죽은 부엌 아궁이 솥에 있으니 알아서 먹거라. 부엌이 어두우니 이걸로 아궁이 불을 헤치면서 먹거라. 내 참 그 할멈 죽는 마당에 별걸 다 시키네. 호랑이는 투덜대며 부엌으로 갔어요. 호랑이가 부지깽이를 아궁이에 넣고 이리저리 불을 헤집는 순간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퍽 때렸어요. 아, 뜨거워! 벌겋게 부은 눈을 물로 식히려고 물 항아리에 앞발을 쑥 넣으니 자라가 덥석 물었지요. 아야! 아이고 아야! 호랑이는 앞발을 잡고 펄펄 뛰다가 그만 쇠똥을 밟고 찍 미끄러져 철퍼덕 쿵 나자빠졌어요. 그때 부엌 바닥에 서 있던 송곳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푹 찔렀지요. 으아! 놀란 호랑이가 마당으로 뛰쳐나가자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또르르 말았어요. 그러자 지게가 냉큼 호랑이를 짊어지고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던져버렸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팥죽 한 솥을 팔팔 끓여서 알밤이랑 자라랑 쇠똥이랑 송곳이랑 멍석이랑 지게랑 한 그릇씩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어찌 되었냐고요? 글쎄요. 아직도 우물 속에 있거나 어쩌면 두레박을 타고 올라와 어디론가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반매기.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농작물을 심고 며칠이 지나면 잡풀이 함께 자라기 일쑤예요. 그래서 호미로 잡풀을 뽑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반매기 혹은 긴매기라고 해요.
반매기를 하지 않으면 잡풀이 무성해져서 농작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해요. 할머니, 부모의 어머니 혹은 나이 든 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손자, 손녀를 잘 돌보아 주시는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많이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온 것들이 많아요. 멍석, 지프로 엮어 만든 큰 자리예요. 흔히 시골에서 고추낮게 벼를 넣어 말리거나 잔치집이나 상가집에서 마당에 깔아 손님을 맞는데 사용해요. 주로 네모 모양이 많고 둥근 모양도 있어요. 속담에 멍석 구멍에 생쥐 눈뜨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겁이 나서 몸을 숨기고 바깥을 살피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에 담긴 팥죽 이야기. 길고 긴 동짓날 밤 할머니가 쑤어주신 팥죽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쫀득할 새알심이 들어간 달콤한 팥죽은 겨울날 더없이 맛 좋은 간식이지요. 생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팥죽 만드는 방법을 팥죽 할머니에게 배워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매, 팥죽 할머니의 팥죽 만들기. 눈이 펑펑 눈 내리는 동짓날 팥죽 할머니가 팥죽 쓸 재료를 준비해요. 올해는 식구가 많으니 넉넉하게 만들어야겠네. 팥죽 할머니는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팥과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를 마당에 내다 놓았어요. 지게야, 물 좀 길어 오렴. 자라는 찹쌀 가루를 가져오고 알밤은 소금을 가져오너라. 자, 이제 팥죽을 쑤어볼까? 팥과 찹쌀가루, 소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맛있는 팥죽을 끓여볼까요? 불씨 꺼질라 크고 굵은 장작 넣고 바닥에 죽이 늘어붙을라 슬슬 주걱으로 저으며 한 입에 쏙 들어갈 새알심도 빚어 넣으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팥죽이 푸짐하구나. 하나. 팥에 물을 붓고 끓인 다음 물만 따라버려. 이 물은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 그리고 다시 물을 부어 팥을 푹 삶아. 둘. 팥이 알맞게 삶아졌으면 체에 내려 껍질은 버리고 쌀을 넣어 끓여. 셋. 찹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 둥글둥글 새알심을 빚어. 넷. 팥죽에 새알심을 넣고 한 번 더 바글바글 끓이고 소금을 넣어 간을 해. 다섯. 자, 이제 다 됐어. 어디 맛을 볼까? 집안 곳곳에 뿌렸던 붉은 팥죽. 잠깐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단다. 팥죽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을 퍼서 사당에 올리고 팥죽 한 그릇을 퍼서 장독에 놓고 팥죽 한 그릇을 퍼서 곳간에 두고 팥죽 한 그릇을 퍼서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문 담벼락에도 붉은 팥죽을 흩뿌렸지요. 이렇게 하면 붉은색을 싫어하는 귀신들과 나쁜 기운이 사라진단다. 자, 이제 들어가서 먹자. 도깨비가 흰 말의 피를 무서워한대. 그런데 팥죽이 꼭 흰말의 피 색깔과 닮아서 팥죽을 뿌리는 거래. 붉은색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이래. 그래서 생일날에도 붉은 수수팥떡을 해먹는 거야. 지금도 이사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 가게를 열 때 팥이나 팥죽을 뿌리는 풍습이 있어. 옛날 중국 진나라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살았는데 동짓날 죽어서 병을 퍼뜨리는 귀신이 되었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 사람들은 그 아들이 싫어하던 팥으로 죽을 쑤어 마을 여기저기에 뿌렸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병이 싹 사라졌대. 그때부터 나쁜 기운을 없애려 팥죽을 뿌리게 되었다지.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팥죽 할머니는 호랑이에게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겨울이 되자 집채만한 호랑이가 떡 나타났어요. 팥죽 할머니는 이제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호랑이가 만난 팥죽만 배불리 먹고 돌아가게 될까요? 참, 팥죽을 얻어먹은 알밤, 자라, 쇠똥, 송곳, 멍석, 그리고 지게는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림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호랑이를 물리치고 팥죽 할머니를 구하게 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알밤, 자라, 쇠똥, 송곳, 멍석, 그리고 지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이 어떻게 할머니네 부엌에 들어오게 되었고 왜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을지 생각해보며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생김새나 쓰임에 따라 어떻게 호랑이를 물리칠지 상상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예측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할미가 동지 팥죽 얘기해 주랴.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로 작은 설이라 부른단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지. 동지에도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도 먹고 동지 팥죽도 먹어야 하지. 알쏭달쏭 논술 산맥. 팥죽 나눠 먹기. 바글바글 팥죽이 끓고 있어요. 호랑이가 나서며 우리 힘이 센 순서대로 큰 그릇에 먹자 하네요. 호랑이 말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놓을까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알밤과 자라, 송곳, 쇠똥, 멍석지게는 각각 어떻게 팥죽을 나누어 먹자고 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각자에게 유리하도록 나누어 먹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활동이에요. 호랑이 말대로 힘이 센 순으로 나눌 수도 있고 몸집이 큰 순으로 호랑이를 잡는데 공이 큰 순으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은 솥단지채 놓고 함께 나누어 먹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왜 그렇게 나누어야 할까요?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해요. 그 중에는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욕심이 많은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낭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지녔어요. 반면 알밤, 자라, 송곳, 쇠똥, 멍석, 지게는 호랑이에 비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힘을 모아 할머니를 구했지요. 또한 집안의 여러 물건들에게 따뜻한 팥죽을 나누어주는 할머니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도와준 것 같아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에는 못난 사람 10명의 꾀가 잘난 사람 1명의 꾀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작고 약하더라도 협동하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아울러 호랑이처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도 배울 수 있답니다. 글 작가 강은진. 인성 가꾸기. 이해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해에 관한 명언. 평화는 폭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음이 최고의 이해이다. 아주 사소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외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